2019년도 2회 전기기사, 공사기사 제2회 필기시험 제4과목이죠. 회로이론, 지하공학 문제풀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페르프 전달함수 1 플러스 GSHS분의 GS의 극의 위치를 게르프 전달함수 GSHS 이득상수 K 함수로 나타나는 기법.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근계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계적은 GSHS, 즉 게르프 전달함수죠. 우리는 GSHS를 우리는 게르프 전달함수라고 표현합니다. GSHS에 뭘 따져봅니까? 궤적을 따져보는데요. 궤적을 따져서 극점을 찾아보고요. 극점, 0점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극점을 따져서 0점, 즉 극점에서 출발해서 근궤적의 출발은 극에서 출발해서 0점에 도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점과 0점을 따져봐서 우리는 얘의 범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극점이 있으면 극점의 위치를 따져보고 0점의 위치를 따져봐서 구간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따져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해서 만약 이게 짝수이면, 구간이 짝수이면 근궤적은 이 짝수 구간을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궤적이 짝수 구간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 같은 짝수 구간에 존재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지난다면 이것은 불안정이라고 이렇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상수 K 함수로 나타나는 기법, 이건 근궤적법이 되겠습니다. 근궤적법, 여러분들은 근궤적법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2번을 보면 블록선도의 변환이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약간 좀 흐리겠습니다. 같이 보면 지금 이게 G1입니다. G1이 여기는 G1 플러스 G2죠. 자, 얘를 보면 여기서는 X1, 그렇죠? 이건 플러스입니다. X2에 G를 한 거죠. 전달 요소 G를 했더니 X3다 그랬죠. 자, 얘를 봅니다. 얘는요, X1G죠. X1G. X1G가 AND에서 왔죠.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건 가합점이지 않습니까? X2G죠. 플러스 X2G는 X3인데요. 자, 우리는 얘를 G로 묶으면 X1 플러스 X2 G 이꼬르 X3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1번은 결과값은 좌측에 있는 블록선도나 우측에 있는 블록선도의 결과값은 같은 것입니다. 자, 2번 보죠. 뭐 X1G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X1G. 그렇죠. 너는 X3입니다.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X3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에 해당해요? X3는 X2에 해당하죠. X3는 이게 지금 X2죠. X2입니다. 그냥 X2에 해당합니다. 자, 얘를 보면 얘는요 X1G입니다. X1 and G는 X2가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X1에다 G를 X1 and G를 합니다. X1 입력해서 G한 것이 X2죠. 어쨌든 결과는요. X1, G는 X2 다 같은 결과식을 얻을 수 있죠. 3번입니다. 자, 얘는 X3 and G는 X2가 됩니다. 그렇죠? X3 and G는 X3예요. X3는 X1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X1G입니다. X1G는 X2죠. 지금 여기서 X3는 X1하고 같은 거니까 X3는 X1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같은 거예요. X1 and G는 X2. X1 and G는 X2 맞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걸 보면 X1은입니다. X1은 G분의 1. X2가 입력이죠. X2. 즉, X2는 뭐가 됩니까? X1, 요거 G를 이렇게 곱해주면 GX1. 즉, X1G. 즉, X1G는
x2. 다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결과값이 같지 않습니까? 4번을 보죠. x1 and g입니다. x1 and g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 x2죠. x2는 x3식이 되죠. 자, 우리 우변을 보면 x1, 자, 여기는 and입니다. 뭘 and 합니까? x2죠? x2 g입니다. x2 g를 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5합니다. 이건 5화 회로가 돼서 이거는 and 해야죠. 여기에 g 이꼬르 x3입니다.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요. x1 g 플러스 x2의 g제곱이 되죠. 이건 x3입니다. 그죠?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4번이 블록선도 변환이 틀린 것 고르라고 하면 4번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결과값을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죠. 63번 다음 회로망에서 입력 전압을 Vin 입력입니다. 출력 전압을 V2라고 할 때 V1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이건 입력 S함수분의 출력 S함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전달함수라고 하죠. 에 대한 고유 주파수 오메가n과 제동비 제타의 값은 그렇습니다. R은 100옴, L은 2, C는 200 마이크로패러드이고 모든 초기 전압은 0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정식을 세워 봐야 돼요. 지금 요건 R이죠? R 보십니다. V1 합니다. V1 2차죠. V 1차 측은 전압은요. RIT죠. R에 IT 플러스 L은요. L DT분의 DIT 플러스 C는요. C분의 1의 적분 형태야 되죠. IT의 DT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2 전압인데요. V2는요. C분의 1의 적분 IT의 DT.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시간 전압 방정식을 세웠죠? T에 대한 전압 방정식을 세웠는데 얘를 뭘로? S함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전압, 입력 전압분의 출력입니다. 라플라스 변환해야 되겠네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요, 얘는요, LS죠. 너는 그냥 R입니다. 너는요, 자, 우리는 적분은요, 미분은 S로 변환되고, 적분은요, S분의 1이죠. 그래서 CS분의 1이 됩니다. 이 I였습니다. I는 이거 묶어내죠, 뭐. 너는요, 라플라스 변환하면 CS분의 1의 IS죠. V 1차 측, 1차 측 S함수분의 2차 측 S함수의 P를 우리는 그대로 이제 작성하면 됩니다. 이 LS부터 쓰겠습니다.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이 되죠. 출력은요, CS분의 1이죠. 우리 요 전류는 약분이 되어버립니다.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CS로 통분합니다. 자, CS로 통분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CS분의 여기는 그냥 S로만 통분하죠, 뭐. S로만 통분하겠습니다. 만약에 CS로 일단 통분하고 나눌까요? LC, S의 제곱이 되죠? 플러스 RCS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는 CS분의 1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맞줄임하고 나면, 자, 우리는 요 1차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1차를 S의 제곱 플러스입니다. 이 1차를, 최고차를 1로 놓고 해서 다 나눠주면, LC로 나눠주면요. C는 없어지고 L분의 R이 되죠?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분의 LC분의 1. 양변을 LC로 다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는 요 전달함수의 분모를 뭐라고 합니까?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특성 방정식을 써보겠습니다. S의 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자, 여기를 루트 L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넣겠습니다. 어차피 LC분의 1은 루트 LC분의 1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2차 지연 요소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S의 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 이꼬르 0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2제타 오메가 N 자리에는 뭐가 있으면 L분의 R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루트 LC분의 1은 오메가 N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N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오메가 N은 루트 LC분의 1입니다. 오메가 N은 뭐에 해당해요? 루트 LC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LC분의 1와 같이 해서 대입을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요. L은 2헬리라고 그랬죠. 2헬리고요. 곱하기 C는 200 마이크로패러드죠. 200 마이크로패러드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요거 계산하십니다. 뭐 계산이야. 지금 요 두 개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4가 남고요. 4가 남고 4는 밖으로 나오면 2가 되죠. 2분의입니다. 2분의. 요건 분수로 가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이 올라가서 2분의 많이니까 100이 되죠. 100이 돼서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유주파수입니다. 오메가 N은 50이 되어야 됩니다. 오메가 N은 50이다. 두 번째. 이 제타 오메가 N 자리에 뭐가 있으면 L분의 R이 있거든요. 문제에서 L은 2라고 그랬고요. R은 100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이 제타를 구하려면 오메가 N 대입해야 됩니다. 이거 50입니다. 50을 대면 250, 100이지 않습니까? 100 약분시키고 나면 제타는 뭐만 남아요? 2분의 1만 남습니다. 0.5에 해당하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주파수, 고유주파수라고 합니다. 오메가 N은 자연주파수, 다른 말로 고유주파수라고 하는데 오메가 N은 50, 제타, 우리 제동 개수죠. 또는 감쇄율, 뭐 감쇄라고 쓰겠습니다. 또는 감쇄율, 또는 감쇄 개수, 또는 제동비라고도 표현합니다. 제동비. 요 용어를 좀 감쇄율, 감쇄 개수, 제동비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우리 목표값을 주었을 때요. 목표값에 대해서 요 올라가는 정도를 우리는 나타내는 개수거든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어쨌든 답은 1번이 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문제 64번. 다음 신호의 흐름 선도의 일반식이죠. 자, 여러분들 신호름 선도입니다. 신호름 선도에서 와 같이 하는 경우에 원래는 메이슨식을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그냥 루프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은 원래는 뭡니까? 델타분의 시그마 GK 델타 K인 요 메이슨식을 써야 되나 와 같이 루프가 겹치지 않았을 때는 루프 공식 쓰면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 루프의 이득입니다. 루프의 이득분해입니다. 1 마이너스 루프의 이득분해 전향 경로예요. 이득의 곱의 합입니다. 루프의 이득. 뭐 이득의 곱이라고 하죠. 해보죠 뭐. 자,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요런 선로에서 요건 경로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전향 경로입니다. 얘는요 루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루프의 이득은 뭐냐? B, D거든요. 자, 바로 하십시다. 1 마이너스 루프입니다. 이 루프는 뭐예요? BD죠. BD. 자, 전향경로 앞에서부터 쭉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A, B, C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자는 A, B, C와 같이 우리는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BD분의 A, B, C인 요걸 답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니다. 65번 다음 중 이진값 신호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이진수로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신호 0과 1을 이용해서 디지털 그죠? 이진법을 사용하고 아날로그는 이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수치를 다 이용하는 거죠. 1에서 10의 수치를 다 계기판에서 이용하는 아날로그 신호법이 되고 스위치의 온오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 오프를 자 온은 0과 1을 이용해서 0은요 쾌방이 된 거죠. 1은요 탈락시킨 거죠. 그래서 스위치의 온오프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동작, 부동작 상태도 0과 1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날로그는 여기에 이진법이 아니다 알아두십시오. 다음 문제 보죠. 66번 보드 선두에서 이득 여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드 선두가 있습니다. 보드 선두에서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우리는 보드 선두의 이득 공식은 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선두에서 우리는 어떤 값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득값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80도의 이득 여유거든요. 그러면 이득 여유는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득 여율 공식을 보면 개인 마진입니다. 개인 마진. 또는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는데요. 이득 여유는 20 로그의 절대값 GH C분의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득 여유를 계산해냅니다. 자, 이득 여유인데요. 얘는 어디서 값이냐면 주파수가 0일 때 값입니다. 얘 GHC는 어디에서요? 주파수가 0에서 값입니다. 이거 이득 여유거든요. 자, 이 값을 알면 자, 우리는 여기에 마이너스 1콤마점이 있으면 요 밖에서 움직이는 것은 불안한 영역입니다. 요 안에서 될 때 이것은 안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키워드가 뭐냐면 마이너스 180도 축입니다. 자, 위상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키워드는 마이너스 180도다 에서 요 0데시벨 여기와의 차이를 우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80도 위상곡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기사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마이너스 180도 축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67번 단위 괴한 지역의 케르프 전달함수가 와 같이 되었을 때 K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무한대까지 변하는 경우 특성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얘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단위 괴한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위 괴한이라는 표현이에요. 단위 괴한 얘기. 그러면 단위 괴한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얘가 GS입니다. 요 GS가 있고요. 루프죠. 요 루프를 와 같이 단위 괴한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성 방정식을 알아야 되죠.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1 플러스 GS죠. 기본적으로 GS and HS 이꼬르 0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단위 괴한이랍니다. HS가 1인 경우는 1 플러스 GS죠. 그래서 자, 이 놈을 바로 대입합니다.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K 이꼬르 0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통분시켜 보죠. S의 제곱
플러스 요거 2S 통분이 되죠? 자, S의 제곱 2S 했으면 통분했습니다. 플러스 K죠. 여러분들 근해 공식 알고 계시죠? 우리 제2의 근해 공식. 얘가 짝수이면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꼴 0인 여기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는 B를 가지고 우리는 근해 공식을 나타낼 수 있죠. X는요 A분의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 제2의 근해 공식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홀수이면 2A분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건 제2의 근해 공식이죠. 자, 어쨌든 여기가 짝수이면 우리는 1만 가지고 S는 입니다. 근해 공식이에요. A는 1이니까 1은 쓸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은요, 1이죠. 2의 제곱은 뭐 1이죠. 마이너스 AC, K가 되네요. 자, 이놈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 값인데요. 자, 1번을 보면 0보다 작은 경우에 모두 실근이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 얘가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K 값이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값,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값에서 얘는 항상 어떠한 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을 갖는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항상 얘는 무슨 값을 갖게 돼 있습니까? 플러스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2번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1에 그래서 1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은 모두 음의 실근이다. 자, 보십니다. 자, 얘가 K가 0보다 크답니다. 0은 아니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보세요. 얘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얘는 0점 소수점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소수점을 해도 마이너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소수점, 뭐 0점,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가정해보죠, 뭐. 그럼 마이너스에 플러스면 마이너스 0.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1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항상 음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맞네요. 그죠? 3번입니다. K가 0에 대해서. K가 0이랍니다. K가 0이면 마이너스 1. 이거는 1이지 않습니까? 1이죠, 뭐. 그럼 0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죠. 그래서 0과 마이너스 2 두 개의 근을 극점과 일치한다는 표현이죠. 어쨌든 요 특성 방정식이 0이 되는 것은 다 극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의 값을 갖는다. 1, 2, 3번은 맞는 거죠. 자, 4번은 1보다 큽니다. 이제는 요 K값이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1보다 크면 여기는 뭐가 돼요? 허수가 되죠. 마이너스 어떠한 값을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무슨 값을 갖게 돼 있어요. 1보다 얘가 1보다 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J로 나오게 되죠. 어떠한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베타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나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J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베타라는 어떤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것입니다. 얘는 뭐다? 중근이 아니죠. 중근 아시죠? 예를 들어서 S-1의 제곱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얘는요, 근이 두 개,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중근이죠. 이런 것은 뭐라고 합니까? 허근이라고 합니다. 허수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얘가 틀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8번이죠. 2차계 과도응답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n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이다. 감쇄비 제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사이에 존재할 때 현상은입니다. 자, 우리는 요 값이 목표값을 주었답니다. 목표값을 줬어요. 출력이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요 제타값이죠. 요 제타값 감쇄비에 해당합니다. 또는 감쇄 개수 또는 감쇄율이라고도 표현하는 요 감쇄비가 1보다 작으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 정도가 제타가 이게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장치가 0.5다. 그러면 요만큼 갔어요. 만약에 0.1이다 하면 얘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는요 0.1이다. 그러면 이 제타 브레이크가 점점점 상승해서 1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타 이퀄 1. 이런 것은 우리는 임계제동, 이런 것은 부족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제동이. 제타가 0인 경우는 우리는 무제동이라고 합니다. 제타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타가 0이면 무제동, 제타가 1보다 작으면 부족제동, 제타가 1이면 임계제동, 제타가 1보다 크면 과제동. 제타가 1이면 이거 팍팍팍 꺾어지거든요. 제타가 0이면요. 어떤 파형이 영원한 사인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1보다 작다, 부족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1, 0.5 적어지면 요 오버슈트가 점점점 증가해서 약간은 좀 불안한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것을 기억을 해 두시겠습니다. 69번 보십니다. 그림의 시퀀스 회로에서 전자접촉기, 마그네틱이죠. 전자접촉기에 의한 A 접점, 마그네틱 컨택터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유지를 합니다. 자기 유지를 하는 건데, 전자접촉기에 의한 A 접점, 노멀 오픈 컨택터의 사용 목적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요 푸시를 눌렀습니다. 이게 버튼이죠. 버튼을 누르면 이게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을 띄워도 얘가 여자 돼서 얘가 동작이 된다는 것은 얘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버튼을 띄워도요. 이 버튼을 띄워도 얘가 붙어서 자기 유지를 합니다. 자기 유지.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죠. 여자가 되죠. 그러면 얘가 붙는 거예요. 얘가 얘거든요. 얘가 붙으면서 얘 버튼을 띄워도, 그죠? 스위치를, 푸시 버튼을 놓아도 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걸 뭐라고 한다? 자기 유지회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